네, 정부가 나흘 전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서 2, 3년 뒤에는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조명래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은 공급량을 줄이고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이 정부 정책 나왔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가계부채가 한 1,200조를 지금 넘었으니까요. 전에 1,200조를 넘었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이제 방안으로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 문제는 그 정책의 목표는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 네. 내놓은 방안은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급을 이제 줄이게 되면 집을 덜 살리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대출을 덜 받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대출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이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 별로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네. 어떤 정부가 이번에 그걸 핵심으로 내놨습니다. 대책이 전국을 찌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맥을 잘 못 짚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런데 지금 집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지 말라는 건데요. 그런데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존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뭐 그만두신 최경리 부총리가 계실 때는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그 이제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뭐 집을 사도록 이렇게 부추겼는데 문제는 지난 한 3, 4년간 정부가 계속 이 규제 완화 정책을 피면서 집을 사라고 했었는데 예. 결과론적으로는 한 작년부터 주택의 과잉 공급에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인허가 건수가 한 76만인데 어쨌든 한 20년 만에 그 최고 어떤 그런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예. 올해 들어와서 인허가 건수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한 18.4%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더 늘고 있는데 이만큼 많은 그 인허가 물량은 결국 한 2년을 시차를 두고 이제 시장의 공급 물량으로 실제 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예. 입주 물량으로 나오게 되는데 76만 건 중에서 80%가 2년 뒤에 입주 물량으로 나오면 60만 건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지금 2023년까지 연간 공급량을 39만으로 잡고 있는데 한 네. 20만 호가 이제 초과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정부가 그동안 규제 완화를 했는데 공급 과잉이 문제가 있고 또한 가계대출이 이렇게 아르게 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정부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 3년 뒤에는 공급 물량이 오히려 줄어서 집값이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계 빚은 못 잡고 집값만 띄울 가능성,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반응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핵심 대책 중에 하나가 공공택지 공급을 이제 줄이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5만 호 정도 공급 물량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 공공택지라는 것이 LH가 공급하는 저렴한 택지고 그걸 이제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이제 짓는 것인데 그만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되면 결국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당초 시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좀 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책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게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그 시장 거래 활성화의 핵심이 사실 분양 시장이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10만 건의 거래가 있었고 올해는 약간 줄었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8%가 총 거래량 중에 신규 분양 거래입니다. 그만큼 분양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지난 한 2, 3년간 이 전매 제한을 이제 완화하거나 1순위 자격을 완화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줄이고 좀 공급량을 줄여내기 위해서는 이 전매 제한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대책으로 내놓지 못했던 것은 특히 국토부 쪽에서 그나마 살아난 이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줄일 수 없다, 살릴 수 없다 해서 금융당국에서는 요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가 그 정책을 받지 않아서 이번 대책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국을 찌르지 못한 8.25 가계부채 대책. 교수님 보시기에 추가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이제 2, 3년 뒤에 과잉 공급 문제가 현실화 이제 된다면 그게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아마 추가 대책이 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뭐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공급 과잉 문제가 아직도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추세를 보고 하반기에 가서 가격 하락이 어떨 모습을 띨지 만약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내년 이후에 사는 것이 좋고요. 만약 네. 올 상반기에 어떤 그런 경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 같으면 뭐 저는 하반기 특히 늦은 하반기가 아닌 초기 하반기에는 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른다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추세로 좀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